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챕터 11 저스티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16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스티스가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검과 저울을 든 그런 원형일 것 같지만 실은 이 저스티스의 주요 역할인 그 판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감정의 기능이 아닐까라는 제임스 힐만의 그런 주장을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저스티스의 별자리인 천칭자리의 룰러가 금성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죠. 예. 금성은 가장 여성스러운 행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저스티스가 왜 하필 여신일까? 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자, 거기서 연결되는 내용이죠. Actually, 사실 Justice is related to Libra through her ancestor Astrea. Justice는 her ancestor, 그녀의 조상인 아스트라야를 통해 리브라, 천칭자리와 연관을 맺는다, 관계가 있다. 이 아스트레아 여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여신이죠. 우리가 별자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자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The letter, 그러니까는 그 아스트레아는 a daughter of Zeus and Themis,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인데 walked the earth, 지상을 거닐었다. during the golden age, 황금 시대에 그러니까는 황금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인간이랑 같이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And had a benign influence on mankind. 그리고 인류에게 아주 benign, 온화한 혹은 자비로운 그런 영향을 준 그런 여신이다. 예, 인간을 좋아했던, 인류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동정을 가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인류를 어떻게 지금 개화시켜 보려고, 진화시켜 보려고 노력한 여신이었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아스트레아 여신이 누구인가? 예, 맞아요. 아버지는 제우스고 어머니는 이제 테미스인데 엄마인 테미스 자체가 법률의 여신이죠. 예. 이 제우스하고 테미스 사이에는 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세 명 딸이 있어요. 딸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 다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룹이 이제 호라이라고 부르는 그 계절의 여신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이 모이라이라고 부르는 운명의 여신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명을 마치 한 명 취급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스트레아는 그 호라이, 즉 계절의 여신에 속하는 그 그룹인 건데 그 세 명 중에 유명한 이제 이 디케, 우리가 정의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혹은 유스티티아라고도 부르죠. 그 디케가 아스트레아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 같은 이제 사람을 그냥 그 호라이에 속해 있을 때는 디케라고 부르고 아스트레아로 따로 행동할 때는 그냥 그 아스트레아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신화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스트레아는 그런 정의, 법률 혹은 질서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그런 여신인데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세상을 4개 혹은 5개로 구분을 하죠. 요건 또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때 이제 황금 시대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살았던 아주 가장 좋은, 먹고 살 걱정을 하나도 안 한 오로지 평화와 행복밖에 없었던 그 황금 시대에 이제 아스트레이가 이제 살다가 점점 황금 시대가 은혜 시대가 되고 은혜 시대가 청동 시대가 되고 청동 시대가 철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점점 타락하는 순서죠. 인간이 타락함에 따라서 그렇게 시대가 이제 황금에서 철까지 떨어졌는데 철의 시대 제일 초반에 이제 신들은 전부 올림푸스 산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대요. 인간을 포기한 거죠. 쟤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격 떨어져서. 그러면서 신들은 모두 올림푸스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스트레아가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인간들에게 니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제발 좀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저렇게
눈물 나죠. 예. 칼과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인간들을 설득했겠죠. 예. 그러나 결국 인간들은 지 멋대로 살고 아스트레아도 내가 한 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우스가 아유 네가 끝까지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처녀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아스트레아가 처녀 자리가 되고 이 아스트레아가 들고 있던 저울 있잖아요. 그 저울이 바로 리브라 천칭 자리가 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대는 돌고 돌잖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도니까. 예, 그래서 돌고 돌면은 이제 다시 이 철의 시대가 이제 청동 시대가 되고 청동 시대는 은혜 시대가 되고 은혜 시대는 황금 시대가 되는데 그 황금 시대가 도래하면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전령이 바로 아스트레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점성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죠. 결국 처녀 자리에서 뭔가가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 황금시대의 도래를 처녀 자리? 처녀? 하면서 이제, 우리 동정녀 마리아 있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아스트레아다. 이런 말도 이제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서양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학에서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제 오비디우스하고 헤시오도스가 구분을 한 그 시대 구분이 가장 유명한데 이제 헤시오도스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제 황금 시대, 은혜 시대, 청동 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 근데 이제 그 헤시오도스가 여기 하나를 더 끼워 넣었죠. 영웅의 시대. 그래갖고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 비슷하니까 일단 5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5개에서 저 영웅의 시대를 빼면은 그 오비디우스의 4가지 시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헤시오도스가 이제 구분을 한 거를 보면은 이 골든 에이지, 그러니까 황금 시대는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죠. 예, 크로노스 혹은 사투르누스. 예, 크로노스가 지배를 하던 시절이었고 이때는 아주 그냥 뭐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이상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인간들이 꿈꾸는 이상의 세계가 되게 수준이 낮죠. No work, no worries예요. 그냥 일을 안 해도 되고 걱정도 없는 세상. 너무 수준이 낮아서 조금 창피하네요. 인간들의 원하는 이상이 결국 저런 건가 싶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그 신화에서는 크로노스가 굉장히 포악한 아버지죠.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봐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왕이지만 실제로는 골든에이지 황금 시대를 다스리던 왕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은 크로노스를 그렇게 포악하게 묘사한 것도 제우스의 어떤 술책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황금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 이제 제우스를 비롯한 그 올림푸스 신들이 이제 인간을 만들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크로노스는 인간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제우스랑 그 동료들은 영 인간을 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은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옆에 100 year old babies라고 나왔죠. 100살 먹은 아기잖아요. 예. 아니 인간들이 너무 미숙해갖고 100살이 되도록 애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애를 100살까지 기르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인간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고 해갖고 제우스가 인간들을 다 멸망시켜버렸다고 하죠. 이 은혜 시대 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던 제우스가 굉장히 일을 못하는구나. 아니 전지전능한 신이 만들었으면 인간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이 완벽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제우스는 지가 만들어 놓고 왜 지가 성질을 내면서 인간을 파멸시켰냐고. 예,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즉 무슨 단서예요? 신도 완벽하지 않다. 예. 이 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청동시대가 왔어요. 청동시대는 이제 제우스가 이제 인간을 자기가 그렇게 실패하고 또 창조를 하겠냐고요. 누가 창조를 했냐고 하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창조를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신인 제우스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신도 아닌 프로메테우스는, 신에서 쫓겨난 프로메테우스가 뭘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 제우스가 형편없다고 멸망시킨 은혜 시대에 살았던 그 족속들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엄청나게 싸우고, 암튼 간에 엄청나게 그냥 폭력적이고 굉장히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고, 그리고 요 청동 시대 때 바로 그 유명한 홍수의 신화 있죠. 예,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그 홍수의 신화가 벌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청동기고, 역시 또 제우스 그분입니다. 늘 그분이 결국 또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예. 아무튼 다행히 그래도 프로메테우스가 방주 짓는 법을 만들어주고 그래갖고 이제 몇몇의 인간이 살아남았겠죠. 그 살아남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기가 바로 저 이제 영웅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시대가 되겠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예.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 유명한 신들과 인간들이 같이 살면서 왁자지껄하게 살던 그 신화라든지 뭐 트로이 전쟁,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온갖 그런 뭐 오이디푸스가 뭐 어떻게 이러니까, 일단 트로이 전쟁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그 사건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니까. 예. 뭐 헤라클레스도 이때 살았던 거고 재밌었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 어찌 보면은 신이 아닌 인간의 원형들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무튼 요 영웅의 영웅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영웅족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선 이제 떨거지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신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우리들이 남았죠. 예,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아이론 에이지, 예, 철의 시대입니다. 예. 이건 뭐 이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all work, no play. 이게 뭡니까? 예. 일만 해야 되고, 놀 생각은 전혀 하면 안 되는, 오로지 의무만 있는,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어떤 무법천지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늘 불행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어떤 힐링을 갈구하죠. 그러나 그 우리가 원하는 힐링은 채워지지 못하죠. 예. 그런 운명에 처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기가 지금 철의 시기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요 똑같은 시대 구분을 이제 인도의 베다 철학이라든지, 베다 철학을 그리고 이어받은 불교라든지, 지금 불교에서 이제 말법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시대 구분이 좀 이거랑 맞아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철의 시대를 어떻게 다시 황금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 예,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owever, 여기서 however는 이제 아스트레아가 그렇게 인간을 잘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man's subsequent impiety and strife drove the goddess to heaven. 예, 인간이 뭐예요? 임파이어티, 아주 무례한 거예요. 예, 무례하고, 그리고 스트라이프, 맨날 분쟁을 벌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신은 그냥 하늘로 가버렸다. 왜냐하면, this harmony went against her nature. 예, this harmony, 부조화라는 거는 조화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그녀의 본성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She was given a fixed place in the heavens as Virgo. 그녀는 하늘에서 여기서 heavens 할 때 왜 heavens라고 복수를 썼나 하면은 이게 이제 별자리겠죠. 예, 그 별자리에서 Virgo, 예, 천구죠. 예, 천구에서 처녀 자리로 자리를 잡았다. The constellation Virgo was divided later to create the astrological signs Virgo and Libra. 예, 그리고 처녀 자리는 나중에 astrological signs, 점성학적인 사인을 만들기 위해서 처녀 자리와 천칭 자리로 분리되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였어요. Essentially, 본질적으로 justice is not concerned with mathematical exactness. justice는 mathematical exactness니까는 수학적인 어떤 정확성인 거죠. 예. 수학적으로 정확한 거에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예. But 그러나 like Astrea, 예, 아스트레아처럼 with harmony, 이거는 concerned with에 걸리는 with인 거죠. 예, 뭐에 관심이 있냐? 하모니, 조화,
functional beauty, 기능적인 아름다움, and a kind of truth which transcends rote measurement. 예.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진리에 관심이 있는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 로트 메저먼트 하면은 기계적인 측정인 거죠. 예,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거를 transcend, 초월하는 그런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오히려. 예. 그 뒤에 이제 다운표에 들어간 문장이 멋진 문장이죠. Beauty is truth. 예, 아름다움은 진리이고, truth, beauty. 그리고 진리는 아름답죠. 예. The reality of Keats' famous poetic equation inspired by the Elgin Marbles. 자, 엘긴 마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긴 대리석 조각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궁금하잖아요. 뭐 모르는 게 나오면은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엘긴은 백작 이름입니다. 예, 그 19세기 초에 즉 제국주의 시대 때 오스만 제국 영국 대사였어요. 이 엘긴 백작이. 그 인간이 그리스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대리석 조각을 죄다 띄어간 거예요. 죄다 띄어서 영국으로 가져갔죠. 예, 그 문화재 약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 중 절반을 떼어갔다고 합니다. 이 엘긴 백작이란 놈이. 예. 아무튼 근데 여전히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키츠 같은 그 시대의 지식인이고 훌륭한 시인도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그냥 엘긴 대리석 조각을 보면서 그냥 감탄만 한 거죠. 그 조각이 왜 아테네에 있지 않고 이 런던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그 키츠의 시 중에 그 엘린 대리석 조각들을 보며 On Singing the Elgin Marbles라는 시가 있어요. 예, 그 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엘긴 그 대리석 조각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 키츠의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 그게 is again immortalized in the columns of the Parthenon which appear to be exact but are actually concave at the top. 아,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예. 이 시 덕분에 이 시로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들이 immortalize 하면은 불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들이 얼마나 더 굉장한 건지가 이 시를 보면은 알게 된다. 예, 더 그렇게 된다.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들이 뭐 어떻길래 그러냐면은 appear to be exact. 예, 완벽해 보이지만 즉 착착 아주 그냥 뭔가 예, 파르테논 신전 이따가 제가 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예, 굉장히 반듯반듯하면서 아주 이그젝트 딱 떨어지게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뭐예요? 에터탑 상단으로 갈수록 컨케이브 오목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배웠던 그 엠타시스 양식 있죠. 배흘림 기둥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둥의 중간 부분은 더 뚱뚱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날씬해지는 인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야로 봤을 때는 기둥이 똑 빨라 보이지만 지금 이그젝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둥이 이렇게 틀린 거죠. 예. In their proportions had been measured by the rules of logic rather than in the scales of harmony.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의 비율이 proportions 비율이 scales of harmony 조화의 척도가 아니라 rules of logic 논리의 잣대로 measured 측정이 되었다면 these columns 이 기둥들은 would have seemed grossly top heavy 윗부분이 그러니까 상단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을 것이다. 예. Their dimensions 그들의 그 치수는 were created to correspond to the limitations and perspective of human eye. 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의 어떤 limitations, 한계와 그리고 perspective, 시야에 맞춰서
correspond, 예, 상응되도록 만들어졌다. 예, 인간의 눈동자 자체가 왜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곡조차 계산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기둥이라는 거죠. 예. Through their imperfect truth. 예. 이 기둥들의 imperfect가 중요한 거죠. 불완전한 진리를 통해서 they have achieved immortal beauty. 그것들은 불멸의 아름다움을 얻었다. 예. 저는 지금 했던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정말로 절반으로 갈라서 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갈라라 라고 하고 말만 해갖고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찾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줬죠. 그냥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자 공정하게만 해야 되니까 자 갈라 라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리고 인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내가 무슨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나를 다리게 다치게 한 사람 다리도 똑같이 댕강 잘라버리고 그딴 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했다면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예. 조화와 용서와 타협과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모두 겪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감정과 그리고 이성의 발달, 지혜의 발달을 가질 수 있었겠냔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저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저 곧대로 자 기둥의 모든 지름은 15cm로 통일이다 라고 해갖고 탁 했으면은 그 기둥은 굉장히 안 예뻤을 것이다. 예. 상대적인 그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유티, 아름다움을 얻지 않았냐. 자, 요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 거죠. 파르테논 신전. 이게 뭐야? 이렇게 보면은 뭐 기둥이 조금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지금 이 각도가 잘 안 나오죠. 이 시야가, 인간의 시야가.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는 저 파르테논 신전에 저 기단 있잖아요. 기단도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커브드, 곡선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딱 그 전면을 봤을 때 시야에서는 반듯해 보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결백하고 나의 상대가 나쁜 놈이다 라고 했던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저스티스와 함께하는 저스티스의 원형과 함께할 때 한번 그런 점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